유비. 성이 유이고 휘가 비이며 자는 현덕이다. 탁군 탁현 사람으로 한나라 경제의 아들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이다. 할아버지 유웅, 아버지 유웅은 대대로 주군에서 일을 했고 유웅은 효령으로 청거되어 관직이 동군 범현의 현령까지 이르렀다. 유비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집신과 자리를 엮어 생계를 꾸려나갔다. 15살 때 어머니가 공부를 배우도록 하여 같은 종중인 유덩연, 요서군의 공손찬과 함께 노식의 제자가 되었다. 유덩연의 아버지 유원기는 늘 유비에게 학비를 대주고 아들 덕연과 똑같이 대했다. 공손찬과 유비는 서로 우정을 쌓았다. 공손찬이 연장자이므로 유비는 그를 형으로 대했다. 키가 7자 5치로 손이 무릎까지 닿고 눈을 돌려 귀를 볼 수 있었다. 의로운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 젊은이들이 그를 가까이 했다. 중산의 큰 상인 장세평과 솥상 등은 천금의 재산을 모아 유비를 보고 뛰어난 인물이라 여겨 그에게 많은 돈을 주었는데 유비는 이때부터 무리를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유비의 초기 관직. 영제 말에 황건적이 일어나자 주군에서는 각기 의병을 일으켰다. 유비는 부하들을 이끌고 교위 추정을 따라가 황건적을 토벌하여 안희연의 위에 임명되었다. 군의 도구가 공적인 일로 현에 왔을 때 유비가 만나기를 청했지만 거절하자 직접 안으로 들어가 도구를 묶고 곤장 200대를 때리고 인수를 풀어 그의 목에 메고 말뚝에 걸어두고 관직을 벌였다. 뒤에 고당현의 위가 되었다가 현령으로 승진했으나 현이 적에게 격파되자 중랑장 공손찬에게 갔다. 공손찬은 표를 올려 별부사마로 삼도록 하고 기주목 원소에게 대항했다. 유비는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평원의 현령을 대행하였으며 평원의 상에 임명되었다. 군의 백성 유평은 유비를 경시하여 그에게 통치받는 것을 수치로 여겨 자객을 보내주기로 했다. 자객은 차마 찌르지 못하고 유비에게 이 일을 말하고 떠났다. 유비가 인심을 얻은 것이 이와 같았다. 유비 서주의 주인이 되다. 원소가 공손찬을 공격하자 유비는 전해와 동쪽으로 가서 제에 주둔했다. 또한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자 서주목 도겸은 전해에게 위급함을 알렸다. 전해는 유비와 함께 도겸을 구하러 갔고 유비는 전해를 떠나 도겸에게 귀해했다. 도겸은 질병이 악화되어 미축을 시켜 유비에게 서주를 넘겼다. 유비가 반대를 하자 진등이 설득하고 북해의 공용이 부탁하여 마침내 서주를 다스리게 되었다. 원술이 와서 유비를 공격하자 우위와 회음에서 저항했다. 조조는 표를 올려 유비를 진동장군으로 삼고 의성정우에 봉했다. 유비의 실현. 유비와 원술이 한 달 넘게 대치하는 동안 여포가 합의를 습격했다. 합의를 지키던 장수 조표가 배반하여 여포를 받아들였다. 여포가 유비의 처자식을 잡고 있으므로 유비는 군대를 돌려 해서로 갔다. 양봉과 한섬이 서주와 양주 일대를 공격하지 유비는 공격해 목을 베어 죽였다. 유비가 여포에게 화해를 구하자 여포는 유비의 처자식을 돌려보냈다. 유비는 관우를 보내 합의를 지키게 했다. 유비는 소패로 돌아와 병사 만여 명을 얻었는데 여포가 이를 꺼려 직접 병사를 이끌고 유비를 공격했다. 유비는 싸움에서 저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비와 조조. 조조는 유비를 매우 두텁게 대하고 예주목으로 삼았다. 조조는 그에게 군량미를 공급하고 병사를 주어 여포를 치게 했다. 여포가 고순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자 하우돈을 보내 유비를 도왔지만 구하지 못했다. 유비는 다시 처자식을 포로로 여포에게 보냈다. 조조는 직접 동쪽으로 정벌을 나서 유비를 도와 합의해서 여포를 사로잡았다. 조조를 따라 허도로 돌아와 좌장군에 임명된다. 원술이 서주를 지나 원소에게 가려고 하자 유비를 보내 주령과 노초를 이끌고 원수를 치게 했다. 서주에 도착하기 전에 원술은 병으로 죽었다. 헌제의 장인 동승이 유비에게 밀조를 주며 조조를 죽이도록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동승, 충집, 오자란, 왕자복과 함께 대책을 상의했다. 그러나 일이 발각되어 동승 등은 모두 처형되었다. 유비와 조조의 싸움. 유비는 조조를 떠나 합의를 근거지로 삼았다. 주령 등이 돌아오자 서주 자사차주를 죽이고 관우를 뒤에 남겨 합의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소패로 갔다. 동해군의 창패가 반란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조조를 배반하고 유비에게 의탁해 병력은 수만에 이르렀다. 유비는 손권을 보내 원소와 연합했다. 조조는 유대와 왕충을 보내 유비를 쳤지만 이기지 못했다. 조조는 동쪽으로 유비를 토벌하여 그 병력을 다 손에 넣었다. 처자식도 포로로 잡고 관우도 사로잡았다. 유비는 청주로 달아났다. 청주자사 원담은 전에 유비의 무제여서 유비를 맞이했다. 원소까지 유비를 맞이하였다. 한 달여 정도 지나자 흩어졌던 유비의 병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연암의 유벽 등이 배반하고 원소와 내응했다. 원소는 유비와 유벽 등과 허연 주변을 탈취하게 했다. 관우는 유비가 있는 곳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원소가 유비에게 부하들의 지휘를 맡기자 유비는 연암으로 가서 적군 공도 등과 합류했다. 조조는 채양을 보내 유비를 공격했는데 채양은 유비에게 살해되었다. 조조의 추격. 조조는 원소를 깨뜨리고 남쪽의 유비를 공격했다. 유비는 미축과 손권을 유표에게 보냈는데 상빈의 예로 대접하고 병력을 늘려 신야에 주둔시켰다. 형주의 호걸들이 유비에게 기탁하는 자가 많아지자 유표는 의심하여 몰래 그를 방비했다. 하우돈과 우금 등을 방망해서 막도록 했으나 유비는 복병을 두고 거짓으로 도주하였다. 하우돈 등이 복병에게 격파되었다. 조조가 북쪽으로 오한을 정벌하러 가자 유비는 유표에게 허창을 습격하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조가 남쪽 유표를 정벌할 무렵 유표가 죽었다. 유종이 자리를 잇고 조조에게 항복을 했다. 유비는 번성에 있었는데 조조가 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를 알고 번성을 떠났다. 유종이 양양을 지날 때 제갈량이 유종을 치면 형주를 지배할 수 있다 했으나 유비는 거절했다. 유종을 부르니 유종은 두려워서 일어날 수 없었다. 유종의 측근과 형주 사람 다수가 유비에게 귀의했다. 당양에 이를 무렵 병력이 10만에 이르고 군수물자가 수천 대나 되어 하루 10여리밖에 못 갔다. 관우를 보내 배 수백 척에 그들 중 일부를 태우고 강릉에서 만나기로 했다. 적벽대전.
조조는 강릉에 군수물자가 풍부해서 유비가 가져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날쌘 병력으로 양양에 이르렀을 땐 이미 유비가 지나간 후였다. 조조는 정예기병 5,000명을 이끌고 급히 뒤쫓아 당양의 장판까지 추격했다. 유비는 처자식을 버리고 제갈량 장비 좋은 등 수십 기마와 달아나고 조조는 군수물자와 백성을 거두었다. 유비는 한진으로 달려갔는데 관우의 배와 만나 면해를 건넜다. 그곳에서 유기의 병력 만여 명을 만나서 하구에 이르렀다. 제갈량을 보내 송권과 손을 잡았다. 송권은 주유 정보 등 수군 수만 명을 보내 유비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크게 깨뜨리고 군선을 불태웠다. 유비와 오의 군대는 바다와 육지로 동시에 나아가 남군까지 추격했다. 그때 역병이 발생하여 조조는 병사들을 인솔하여 돌아갔다. 유비는 표를 올려 유기를 형주자사로 임명, 남쪽으로 사군을 정벌하러 갔다. 김선, 한현, 조범, 유도, 뇌선은 모두 항복했다. 유기가 병으로 죽자 유비는 형주목이 되고 공안현을 다스렸다. 송권은 점점 유비를 두려워해 여동생을 시집보내 우호관계를 공고히 했다. 유비와 유장. 익주목 유장은 조조가 한중의 장르를 토벌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 별가종사 장송이 유비를 시켜 장르를 토벌하게 하면 반드시 격파될 것이라 진언하니 유장은 법정을 보내 병사 4,000을 인솔하여 유비를 맞이하고 선물들을 보냈다. 법정은 익주를 취할 수 있는 계책을 유비에게 자세하게 말했다. 유비는 제갈량과 관우 등을 남겨 형주를 지키게 하고 보병 수만을 끌고 익주로 들어갔다. 유장은 반갑게 맞아 유비를 행대사마 겸 사이교위로 추천, 유비도 유장을 행진서대장군 겸 익주목으로 추천했다. 유비는 3만 군사를 모으고 갑옷과 무기, 자재를 풍부하게 갖추었다. 북쪽 가맹에 이르러 곧바로 장르를 토벌하지 않고 두터운 은덕을 베풀어 인심을 얻었다. 조조가 송권을 정벌하려고 하자 송권은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유장은 단지 4,000명의 병사만 주고 유비가 요구한 것의 절반만 주었다. 장송은 유비와 법정에게 밀서를 보냈다. 장송의 형 장숙은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 유장에게 폭로했다. 유장은 장소를 불러 목을 베니 유비와 처음으로 불화가 생겼다. 유비는 화가 나 유장의 총독 양회의 목을 베었다. 황충과 타경에게 유장에게 가도록 했다. 유비의 서촉 정벌. 유장은 유기, 냉포, 장임, 등연 등을 보냈지만 모두 패하고 물러나 면족을 지켰다. 유장은 이염을 보내 면족의 군사들을 지휘하게 했지만 유비에게 항복해버렸다. 제갈량과 장비 조은 등은 백제, 강주, 강양을 평정하고 관우만이 형주에 남아 지켰다. 유비가 성도를 에워싼 지 수십 일 만에 유장이 성에서 나와 항복했다. 촉은 풍요롭고 생산물이 풍부한 곳이므로 유비는 주연을 열어 병사들을 위로하고 금과 은을 취해 장수와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곡물과 비단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유비는 익주목을 겸하고 제갈량은 그를 보좌하며 법정은 꾀를 내어 상담역을 하고 관우, 장비와 마초는 무장이 되고 허정과 미축, 간홍은 귀빈 대우를 받았다. 동화, 황권, 이염, 오일, 비관, 팽양, 유파 등 유장 사람인데 유비는 모두 중요한 직책에 임명했다. 그러므로 뜻 있는 선비치고 진력함을 다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삼국 정립일. 송권은 유비가 이미 익주를 손에 넣었다고 여기고 형주를 돌려달라고 했다. 유비는 양주를 얻고 나면 형주를 돌려준다고 하니 송권이 몹시 화내어 여몽을 보내 빼앗도록 했다. 유비는 병력 5만을 이끌고 공안으로 내려오고 관우는 익양으로 들어가도록 했다. 이때 조조는 한중을 평정했고 장르는 파서로 달아났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송권과 동맹을 맺고 형주를 나누어 강화와 장사, 계양을 오나라 소속, 남궁과 영릉, 무릉을 총나라 소속으로 했다. 장르는 조조에게 투항했고 조조는 하우연과 장합을 한중에 주둔시키고 파의 경계를 자주 침범하여 소란스럽게 했다. 유비는 장비를 보내 탕거로 나아가 와구에서 장합 등을 격파시키니 장합은 남정으로 돌아갔다. 유비는 장수들을 인솔하여 한중으로 갔다. 오랑과 뇌동 등을 무도로 들어가게 했는데 조조군에게 전멸했다. 유비는 야평관에 주둔하여 하우연, 장합 등과 대치했다. 한중왕 유비와 관우의 죽음. 유비는 양평관에서 남쪽으로 면수를 건너 정군산에 진영을 구축했다. 하우연이 그 땅을 놓고 쟁탈전을 벌였으나 황충에게 대파하였다. 익주자사 조홍 등을 참수했다. 조조는 장안에서부터 남쪽으로 정벌을 나섰다. 조조가 이르자 유비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 여름이 되자 조조는 철군하고 유비는 한중을 지켰다. 유비는 유봉, 맹달, 이평 등을 보내 상윤군에서 신탐을 공격했다. 가을이 되자 신하들은 유비를 한중왕으로 추대하고 한제에게 표를 올렸다. 유비는 성도에 관소를 설치하고 위연을 발탁하여 도독으로 삼아 한중을 복종하도록 했다. 이때 관우는 조조의 장수 조인을 공격했는데 번성에서 우금을 사로잡았다. 송권이 갑작스레 관우를 습격하여 죽이고 형주를 취했다. 장비와 유비의 죽음. 위나라 조비가 황계칭호를 쓰고 연호를 황초라고 했다. 어떤 이가 한제가 살해되었다고 전하자 유비는 국상을 발표하고 상복을 입고 상주문을 올렸다. 대사면을 실시하고 제갈량을 승상으로 삼고 허정을 사도로 삼았다. 거기 장군 장비가 측근에게 살해되었다. 당초 유비는 관우를 습격했을 때 오를 치려 했는데 가을 7월에야 마침내 오를 쳤다. 송권은 화해를 청했으나 유비는 매우 화가 나 받지 않았다. 유비가 효정에서 유비의 군대를 크게 깨뜨렸으며 장군 풍습과 장남 등은 전사했다. 유비는 배를 버리고 육로를 통해 어복으로 돌아왔다. 송권은 유비가 백제성에 주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 화해를 청했다. 유비는 허락하고 종의를 보내 완결짓고 돌아오도록 했다. 겨울 12월에 한가 태수 황후는 유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를 일으켜 저항했다. 유비는 질병이 심해지자 제갈량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상사령 이염에게 보좌하도록 했다. 4사일에 유비는 세상을 떠났다. 유비를 평하다. 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강하고 마음이 너그럽다. 인물을 알아보고 선비를 예우했다. 한나라 고조의 풍물을 지녔으며 영웅의 그릇이었다. 나라를 제갈량에게 부탁하되 마음에 의심이 없었던 것은 공심이며
고금을 통해 가장 훌륭한 모범이다. 유비는 임기응변의 재간과 책략이 조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토도 좁았다. 그러나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조조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 아마 조조의 도량으로는 틀림없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여 그와 이익을 다투지 않았으며 또한 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